안녕하세요. 지금은 세상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근로자의 날에 쉬었었나 안 쉬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쉰 날도 있고 안 쉰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사당 10번 길에 술집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살짝 부럽기도 하고, 저는 양양에 놀러 갔다 왔는데도 쉰다고 하시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고 웃고 놀다가 오신 분들이랑 웃고 놀다가 또 공휴일이 한 번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6일 대체 공휴일인데 다들 쉬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세상은 공휴일에 연휴하고 여쭤보시는데 공휴일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쉴 곳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상관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러 오시고요. 길에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커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들 데이트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지새로 데이트 오시거나 아니면 저랑 데이트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조금 마음 아픈, 이제 더워졌는데 마음 아픈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고민이에요. 정이 많은 게 단점이라는 게 싫습니다. 놓을 인연을 혼자 애정하고 고민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거 고민? 그러니까 정이 많은 게 단점이래. 놓을 인연을 혼자 애정하고 고민을 하는 이분이 정이 많다라고 자기를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정이 많은 거,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굉장히 정이 많고 인연을 잘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놓아야 되는 인연, 그러니까 나만 놓으면 되는 인연들을 오래오래 좀 붙잡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이 고민을 쉽사리 제가 뽑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을 추천하면서 읽다가 뭔가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쉽사리 고민을 이렇게 짚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책이 정말 이 고민과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노을 인연을 혼자 애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짝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진행형 ING 중인데도 나만 놓으면 되는 관계인데 나만 놓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인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인연들을 놓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죠, 사실. 너무 내 경험담을 또 이야기한 건가? 왜 놓아야 된다는 거 알지.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을 이야기를 해도 놓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안 되는데 어떡해, 맞죠? 저는 예전에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게 난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고민도 아니죠. 그냥 약간 자책?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뭐 어떤 누군가의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현정씨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길래 되돌아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분이 고민한 것처럼 굉장히 사람을 만나면 오래 담아두는 사람이라서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을 마음에 두면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지 라고 먼저 인정하는 그 단계가 필요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단계를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지나간 과거의 연인들과 과거의 관계들을 꺼내면서 나는 그때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럴까? 막 그런 생각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되게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 사실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을 잇는다는 게 누가 쉬울까요? 과연 아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놓는다는 건 쉽지 않죠. 사실 저는 헤어짐, 이별이라는 게 나랑 정말 제일 친했던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랑 정말 나를 정말 많이 아는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잘 지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존재? 어딘가에 살고 있을 존재가 생겨버린다는 거 사실은 내 인생에서 아예 없어진 사라져버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지독스럽게도 괴로운 그 과정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나만 이런 걸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상처라고 해야 되나? 괴로움, 연애에 있어서의 괴로움, 이별의 괴로움들을 심하게 앓지 않고 가는 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히 저가 되게 심하게 겪은 것 같아서 왜 또 그때 또 그랬죠. 왜 또 나는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한 명을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얘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 잘 놓지도 못하고 떠난 후에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저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다 할 때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을 인연이라는 걸 벌써 아셨다면 놓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놓아가는 과정에 어떤 책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게 뭔가 제목은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읽어봤다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요.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책인데요. 백영옥 작가님의 책이고요. 빨간머리 앤이 되게 짧게 나와 있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빨간머리 앤을 읽고 그녀의 글이나 아니면 빨간머리 앤에서 주요 대사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혼자 여행 갔을 때 그 책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 책을 지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두꺼운 장편 소설을 썼는데 사실은 이거 한번 딱 펼치자마자 다 읽었어요. 진짜 놓칠 못했어. 왜 놓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뭔가 진짜 소설 같거나 드라마 같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어딘가에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아니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놔서 그런지 너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제목이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잖아요. 실현당한 주인공들이 막 나와요. 그 주인공들이 어느 전광판이나 뭐 트위터 계정에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을 합니다 라는 공지를 보고 신청을 하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의 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살롱을 오는 것처럼, 대화 모임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면서 만나면서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 같은 것도 되게 평범해요. 처음에는 사강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강은 승무원이에요. 승무원이고 뭐 그의 남자친구가 정수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미도라는 또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훈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지훈의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현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걸 또 감정이입하면서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재미있게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실현당한 사람들이 모이면서부터의 각자의 실현 이야기, 그리고 그 각자가 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그들의 추억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깊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책이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스포의 위험이 있어서 그냥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뭔가 헤어져야 안다라는 거는 머리로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렇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사랑 관련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뻔한 말 같았거든요. 저는 뭐 헤어져야 만나고 그런 거 알겠는데 마음에 안 와닿네. 근데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쭉쭉쭉 적혀져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의 전개로 인해서 그런지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푹 빠져서 읽었던 내용이고, 그들이 어떻게 그 시련의 상처를 놓는지, 그리고 떠나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 서로의 가치관, 연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 깊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구절절 정말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원래는 제가 몇 개 읽어드리잖아요, 몇 구절을. 근데 이건 몇 구절을 읽어드리기엔 좀 아깝고, 제일 마지막에 작가님이 쓰신 작가의 말이 있어요. 사실 이 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헤어져야 만난다. 이 말을 나는 꽤 담담한 듯 여러 번 말하곤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안다.
그죠? 헤어져야 만난다. 그러니까 뭐 담담한 듯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들이 막 헤어졌어. 그러면 야, 헤어져야 만나.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픈 말인 거 알아요. 그래서 막 헤어져야 만나지, 이런 놓아야지 막 이런 말 쉽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하지만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지는 무엇이라면 나는 다시 한번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현당한 누군가 울고 있는 걸 안다. 사랑 때문에 잠 못 드는 충혈된 눈이 흘리는 눈물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시간을 탕진하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져야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5년 동안 무수히 많은 것들과 헤어졌다. 그러므로 무수히 많은 것들과 나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 마른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 작은 돌멩이가 누군가의 발에 밟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들릴 즈음이면 그가 사랑을 잃은 당신을 향해 시간을 거슬러 천천히 걸어오고 있을지 모른다. 나도 당신도 이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작가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그렇겠죠. 헤어져야 다시 만나겠죠. 제가 서점을 하면서 사실 서점 첫 1년을 좀 꽤 많은 인연을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 관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누군가들을 많이 떠나보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떠나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떠난 인연만큼 새롭게 생긴 인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지금 서점을 하면서 그 세상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이게 바로 헤어지는 인연이 있으면 만나는 인연이 있구나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작년 한 해였고 또 올해 한 해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우정아의 그러려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뻔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헤어져야 만나지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누군가가 오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다 귀찮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아물게 해서 또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내가 언제 또 상처받았냐는 듯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나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긴 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하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약간 자기 다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정이 많은 게 단점이라는 노을 인연을 혼자 잡고 있는 게 고민이라는 이분에게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놓아가는 과정에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나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에 약간 연고같이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물 수 있게 어떠한 좋은 것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좋은 노래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아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보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